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포토샵 2021 개정판 강의를 맡은 최예슬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교재 내용을 토대로 핵심을 쏙쏙 담은 포토샵 기초 강의입니다. 모든 디자인 분야의 기본이 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와 합성, 보정, 리터칭 등 주요 기능을 익히며 실습을 통해 응용력을 높입니다. 결과물을 보고 어떤 기능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멘토 시리즈 2021 개정판을 토대로 하는 총 28강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강의 순서는 교재와 조금 상이하며 원활한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교재를 통해 복습하시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짜여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예시쌤의 포토샵 기초. 28강 완료 후에는 초보자가 아닐 겁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포토샵 2021 개정판 강의를 맡은 최예슬 강사입니다. 1강에서는 포토샵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간단한 OT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배우게 될 포토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2021년도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현재는 22년도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프로그램은 매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버전 차이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크게 바뀐다기보다는 몇 가지의 기능이 조금 추가되거나 단축키가 변경되는 정도로 쓰입니다. 2021 버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게요. 어도비 회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리터칭하는 작업을 주로 쓰입니다. 입력된 화상에 대해서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색상 보정, 이미지 합성, 문자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웹 디자인 등의 작업에서 쓰입니다. 포토샵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입니다. 2장 이상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 이미지가 2장 있을 때 위에다가 그냥 얹어만 주면 얹어 있는 것 뿐이죠. 경계를 어떻게 없애야 2장의 이미지가 한 장처럼 보일 수 있는가? 그 작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보정입니다. 파란색을 조금 얹어준다거나 명암을 보정하는 작업, 포샵한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 밖에도 얼굴을 리터칭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터칭인데요. 원본 이미지에 뭔가를 쌓아주는 작업을 전부 리터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쌓여있는 이미지가 한 장 있어요. 그 이미지가 조금 심심해 보일 경우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을 그려줄 수도 있고 날리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모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사이즈입니다. 사진 이미지는 찍힐 때부터 그 크기가 정해집니다. 제가 이 원본 크기를 늘려주고 싶거나 줄여주고 싶을 때에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분야인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집 디자인, 제품 디자인, 캐릭터, 웹과 앱 디자인, 인테리어와 건축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면 출력하는 모든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 잡지나 팜플렛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디자인인데요. 패키징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물건 딱 외곽만 보셨을 텐데 도면을 직접 만들어 정확한 사이즈에다가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텍스트를 나열하고 배치해서 뽑아서 만들어냅니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품의 공병, 담는 꽉, 쇼핑백, 스티커 라벨 디자인 역시나 패키징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 디자인인데요. 스케치를 하는 작업부터 색상을 쌓아주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포토샵은 특히나 브러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질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피부에 쌓아주는 브러쉬와 볼터치에 쌓아주는 브러쉬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웹과 앱 디자인인데요.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모든 화면을 앱 디자인, 웹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와 건축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조명이 조금 약해 보이는 부분이나 건물의 외곽 부분에서 질감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실 때에도 리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맵 이미지, 두 번째는 벡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색상 정보를 가진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한 장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는 그냥 사진이죠? 근데 많이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면 한 점 한 점의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 각각의 점들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픽셀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보셨던 것처럼 많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상을 표현하는 작업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사진 이미지는 처음 찍힐 때부터 그 해상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확대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깨져요. 계단 형식처럼 보여지는 걸 해상도가 떨어졌다, 품질이 깨졌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장점, 정교하고 섬세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크기를 바꿔주면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포토샵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찍혀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비트맵 기반입니다. 두 번째로는 벡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패스에다가 선과 면을 입혀주는 방식입니다.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클릭. 그 옆에도 클릭. 이렇게 점과 점을 찍었을 때 연결되는 선분을 패스라고 부릅니다. 몇 개 더 찍어볼게요. 옆에도 클릭. 그 위에도 클릭. 점을 3개 찍었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내가 원하는 면 색상, 내가 원하는 선 색상을 입혔습니다. 선분을 두껍게 해서 보여드렸을 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선분을 패스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파란색 패스에다가 분홍색 면색과 노란색 선색을 입혀준 거죠. 선색과 면색을 입혀주는 이 방법을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벡터 이미지의 장점은 확대해도 품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루어질 때 함수값으로 구성된 X축과 Y축에 의해서 수학적 패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단점은 단위 색상이기 때문에 픽셀 값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색상을 표현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의 장점은 크기를 바꿔도 해상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점은 픽셀로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색상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 이미지 기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되고 있죠.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고 그 기능에 맞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깨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줄 때에는 벡터 이미지 기반으로 만드셔야 어떤 화면 크기에 들어가든 안 깨지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는 비트맵 이미지 기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해상도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에서의 해상도는 화면 안에 있는 픽셀의 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밑에 제가 똑같은 상자의 크기를 2개 만들어 놨죠. 왼쪽에는 예를 들어 100개, 오른쪽엔 50개 있다고 할게요. 2개 중에서 어떤 게 해상도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왼쪽 100개입니다. 눈으로 보여질 때 촘촘하게 쌓여 있을수록 더 선명해 보여요. 그래서 픽셀의 개수와 해상도는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PI는 1인치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로 픽셀스 퍼 인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값을 보면 72, 150, 300이 있습니다. 3개 중에서는 당연히 300ppi, 1인치에 300개 들어가는 300ppi가 가장 높은 해상도겠죠. 다만 모든 것들을 다 300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력하지 않고 웹용에서 보실 때는 웹용 해상도인 72ppi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내가 프린트물을 출력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150ppi를 많이 씁니다. 세 번째로 300ppi는 정말 고해상도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출력하지 않고 용량을 낮출 거기 때문에 72ppi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 역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RGB, 두 번째는 CMYK입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입니다. 색상이 섞일수록 명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환해지면서 눈으로 컬러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으로 보여지는 색상은 모두 다 RGB를 띠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모니터, 핸드폰, TV도 다 RGB 컬러 모드에 해당하겠죠. 포토샵은 특히나 웹상에서 모니터로 보여지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RGB 컬러가 대표 컬러입니다. 두 번째는 CMYK인데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 컬러라고 불러요. 색상이 섞일수록 명도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감은 섞을수록 탁해지죠? 그래서 인쇄 시에는 CMYK가 사용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린트 기기의 뚜껑을 열어보시면 CMYK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물을 만들고 출력할 때 뽑아내는 색상 값이 CMYK이다 라는 거죠. 이따가 문서를 만들어 볼 때 보시면 설정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RGB랑 CMYK를 설정하는 이유는 내가 모니터로 봤던 색상과 뽑았을 때 출력 색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웹상에서는 RGB 컬러 모드가 쓰이고 출력할 때 잉크 컬러에서는 CMYK가 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OT는 간단하게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컬러 모드를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볼까요? 준비되어 있는 2021 포토샵을 더블 클릭할게요. 지금은 프로그램만 열린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윗줄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적혀 있죠? 클릭, New라고 떠 있어요. 새 문서 만들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죠? 포토샵은 특히나 단축키를 많이 알고 계시면 사용이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은 그날그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New는 앞글자를 따서
컨트롤 N입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서 New를 누르거나 두 번째는 컨트롤 N, 마지막 세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아예 떠 있어요. Create New 클릭.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편하신 걸로 클릭해 볼게요. 들어갔을 때 가장 윗줄에 보시면 포토부터 필름까지가 적혀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을 모아놓은 설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프린트 클릭. 출력할 수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A4 용지도 있고 A5도 있죠. 그 옆에서 웹 눌러볼게요.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의 규격. 그 옆쪽에 모바일을 눌러보시면 아이폰의 규격도 있어요. 그럼 있는 것들 중에서 프린트를 누르시고 A4 눌러볼게요. 조금 더 상세한 설정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프리셋 디테일 첫 번째 칸 언타이틀 적혀 있죠? 이름을 포토샵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단위가 있죠? 밀리미터에 210, 297입니다. 클릭하고 있는 용지가 A4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설정되어 있는 값을 누르는 게 아닌 직접 어떠한 문서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단위 값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밀리미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픽셀부터 파이카까지 많은 단위가 있죠? 값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단위를 바꿔버리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먼저 설정하고 두 번째로 값을 입력합니다.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A4 용지를 그대로 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볼게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방향 설정도 있죠? 방향은 세로 방향 그대로 써볼게요. 밑에 보시면 레졸루션 해상도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72ppi로 바꿀게요. 웹용의 해상도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RGB가 있죠? 컬러 모드를 누르셨을 때 포토샵의 대표 컬러 모드인 RGB가 맞는지 확인할게요. 그 옆쪽에는 비트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색상을 표현할 때 이진법으로 표현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더 많은 컬러를 볼 수 있다이지만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8비트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있죠. 문서의 색상이에요. 화이트 그대로 써볼게요. 확인되셨으면 크리에이트 클릭, 생성하기. 포토샵을 처음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건 작업 영역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옆쪽에 화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에센셜부터 포토그래피까지 떠 있죠. 작업 환경이 만약에 모션으로 되어 있으면 모션 환경에 가장 적합한 툴과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럼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툴과 기능이 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확인되셨으면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윗줄에 보시면 파일부터 헬프까지가 쭉 있죠? 메뉴가 모여있다 라고 해서 메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도구가 모여 있어요. 도구를 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툴바라고 합니다. 툴은 사용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했을 때는 브러쉬 툴을 누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뉴바의 밑에 보니까 바가 한 줄 더 있죠? 이 친구를 옵션 바라고 불러요.
포토샵에서의 옵션바는 눌러주는 툴에 의해서 그 툴에 맞는 옵션으로 변경돼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옆에 보니까 한 줄로 되어 있죠? 내가 툴을 두 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집 모양 밑에 봤을 때 화살표가 두 개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두 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씩 눌러보시면 내가 누르고 있는 툴에 의해서 옵션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클릭해준 툴과 그 옵션 바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창들이 떠 있죠? 이 창들을 패널이라고 불러요. 패널은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지금처럼 오른쪽에 다 열려있는 이유는 화면 자체가 에센셜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제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패널 창을 다 닫고 새로 필요한 것만 꺼내 볼게요. 정의를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 툴을 누른다고 했었죠. 근데 브러쉬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겠죠.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별 모양의 브러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설정하거나 크기를 바꿔줄 때 쓰는 게 브러쉬 패널입니다. 도구와는 별도로 상세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확인했을 때 아이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아이콘의 모양만 있고 두 번째는 글자가 있는 게 있어요. 아이콘 먼저 해볼게요. 보이시는 아이콘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화면 쪽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화살표가 두 개 있죠? 클릭! 더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와 아이콘은 같은 패널 창의 종류입니다. 간소화해서 보거나 열어보거나의 차이죠. 닫아볼게요. X. 같은 방법으로 컬러라고 적혀있는 문자도 클릭 드래그 바깥쪽으로 빼볼게요.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닫히죠?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빼주시고 X를 눌러줍니다. 밑에 것들도 동일해요. 클릭 드래그로 이름을 잡아다가 바깥쪽 화면으로 빼주고 X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사실 이 패널 창은 작업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오른쪽에 다 열어놓고 필요할 때 클릭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열려 있어도 괜찮고 나는 깔끔하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열고 싶다. 그러시면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열려있는 아이콘, 패널을 클릭 드래그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뜰 때 놓아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패널 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두실 수도 있어요. 되셨으면 다 정리해준 이 패널을 어디서 여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장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 클릭, 밑에 보시면 3D부터 타임라인까지를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옆쪽에 패널 단어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컬러 패널, 브러쉬 패널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앞으로 패널 열게요 라고 하면 윈도우를 누른 다음에 찾으시면 돼요.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만 열어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패널을 클릭. 창 하나만 바깥쪽으로 나왔죠? 이 패널 역시나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오른쪽에 열려있던 것들을 힘들게 닫았죠. 근데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열었을 경우에 환경 자체가 에센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시 다 생겨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열어준 이 패널 한 개만 딱 영역으로 저장을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화면 아이콘 클릭. 끝에 보시면 두 번째 New Workspace라는 기능이 있어요. 새로운 환경 만들기 클릭. 본인 성함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우측 상단의 영역 아이콘 클릭. 내 이름으로 변경된 거 볼 수 있죠? 이제 이 영역에서는 레이어 패널 한 개만 열어놓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쓰는 패널은 다 열어놓고 이 환경 자체만 저장을 시켜주면 다음번에 쓸 때는 정리하실 필요가 없겠죠.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작업 환경입니다. 가장 윗줄의 메뉴바에 보시면 에디트가 있죠. 편집, 가장 끝에 프리퍼런시스,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인터페이스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시면 왼쪽에 모든 기능들이 다 떠 있죠? 포토샵의 설정을 도와주는 창입니다. 여기서 컬러 테마 확인해 볼게요. 밝게 보고 싶으시면 밝은 색상, 어둡게 보고 싶으시면 어두운 색상을 눌러주세요. 인터페이스의 색상이 변경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왼쪽 기능 중에서 파일 핸들링을 눌러볼게요. 보시면 오른쪽 세 번째 기능이 자동으로 몇 분마다 저장을 업데이트 시킬 건지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날아갈 거를 대비해서 이 몇 분을 얼마만큼 설정할지 바꿔주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최근에 열어준 파일의 개수도 떠 있죠.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닫고 다음번에 다시 열었을 때 앞에 썼던 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0으로 만드시면 돼요. 설정되셨으면 OK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열려있는 문서 말고 이미지를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윗줄에 파일 클릭, 두 번째 오픈이라고 떠 있죠. 단축키를 보니까 컨트롤 영문 5 써 있어요. 보통은 앞글자를 많이 사용해서 컨트롤 영문 5 눌러볼게요. 다운받으신 1강의 사용 자료에서 첫 번째 5번의 이미지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열기. 자, 여기서 하나 이상한 거 있죠? 아까 내가 문서를 한 개 만들었는데 봤더니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옵션 바의 맨 밑을 확인했더니 문서가 보이죠? 각각의 열려있는 문서를 탭이라고 불러요.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의 포토샵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의 문서를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서는 정렬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메뉴바에서 윈도우 클릭, 첫 번째 어레인지를 눌러보시면 어떻게 볼 건지가 떠 있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버티컬리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두 가지의 문서가 따로따로 정렬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을 때 쓰면 용이하겠죠? 이번엔 다시 윈도우 어레인지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탭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화면에 대해서 확대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왼쪽에 툴바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처럼 생긴 툴이 있죠. 줌툴이라고 불러요. 줌툴 누르시고 내가 확대하고 싶은 구간에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 해볼게요. 계속 확대가 되죠? 이번엔 축소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눌러주는 툴에 의해서 옵션 바가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옵션 바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축소를 누르고
클릭 해보시면 화면이 축소되죠. 이게 1번.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lt를 꾹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앞으로 당기면 확대, 뒤로 당기면 축소해요.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마우스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Alt, 마우스 휠. 자, 그러면 웬만큼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옆에 있는 것도 보고 싶다.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보세요.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때 옆쪽으로 드래그, 화면 이동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저 손 모양이 왼쪽 툴바에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손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첫 번째에 떠 있죠. 쉽게 말해서 핸드툴의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인 거예요. 되셨으면 이번에는 컨트롤 0 눌러보세요. 숫자 컨트롤 0번을 눌렀을 때에는 프로그램 사이즈에 딱 맞게 보기 단축키입니다. 두 번째,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컨트롤 1번은 원본 크기에 맞춰보기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열어준 이 원본의 이미지가 포토샵 프로그램 안에 다 보일 만큼의 크기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툴바에서 핸드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두 번째, 로테이트 뷰 클릭해 볼게요. 로테이트 뷰 툴을 누르면 화면 자체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돌려지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옵션 바를 확인했을 때 리셋 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리셋 뷰를 누르시면 원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오픈해 볼게요. 단축키 써볼게요. 컨트롤 영문 5, 6번 이미지 클릭하시고 열기. 이번에는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변경하거나 열려있는 문서 크기를 변경해 볼게요. 가장 윗줄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 Fit2라고 적혀있죠? 클릭. 오리지널 사이즈는 현재 이미지의 원본 크기가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설정 값들도 있어요. 우리 우선은 오리지널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단위가 있죠? 클릭. 여러 가지 단위 중에 밀리미터 클릭 한번 해볼게요. A4 용지의 크기가 210에 297mm이기 때문에 대충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링크가 한 개 있어요. 이 링크 아이콘 클릭 눌러주시게 되면 묶여지기 때문에 가로의 것만 바꿔도 세로까지 같은 비율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가로 비율 200 작성하시고 OK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준 크기만큼 줄어든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려주는 이유는 화면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Alt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죠. 하지만 출력할 일이 필요할 때에는 크기 자체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뽑아주셔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문서 크기 자체를 바꿔볼 건데 원본 상태로 돌려볼게요.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은 컨트롤 Z입니다. 직전 단계 취소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Z. 이 상태에서 다시 메뉴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클릭.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단위가 떠 있어요.
센티미터 누르시고 밀리미터로 바꿔볼게요. 근데 아까 확인했던 이미지의 크기와 똑같죠? 이미지를 오픈했을 때에는 문서의 규격과 이미지의 규격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딱 맞게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엔 여백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서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예를 들어 밑에 보니까 릴레이티브가 있죠? 클릭 눌렀더니 0으로 바뀌었어요. 0으로 바뀐 이유는 내가 작성해주는 그 크기만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릴레이티브 클릭 상태로 가로값에 20, 세로값에 20 적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앵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원형이 의미하는 게 이미지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이미지가 가운데에 있다는 건 내가 가로값을 20 늘렸을 때 왼쪽도 10만큼, 오른쪽도 10만큼 늘려주겠다. 세로값 20 늘렸다는 건 위쪽도 10만큼, 아래쪽도 10만큼 늘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미지의 위치를 옮겨서 오른쪽과 밑에 쪽에 여백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보여지는 화살표 중에서 위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미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과 아래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밑에 보니까 컬러가 있죠. 클릭하시고 화이트 그대로 볼게요. 문서의 색상. OK 눌러보시면 화면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1번 이용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 밑에 쪽과 옆쪽에만 여백이 생긴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만들어준 이 여백이 20mm 만큼이에요. 이렇게 문서의 크기를 직접 바꿔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새로 오픈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영문 5, 7번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미지에서 제가 이만큼만 보고 싶어요. 자르는 거 배워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니은, 기억 적혀있는 크롭 툴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 포토샵은 눌러주는 툴에 의해서 옵션 바가 바뀌기 때문에 옵션 바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확인했더니 레티오라고 떠 있죠? 클릭. 몇 대 몇의 비율로 바꿔줄 건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오리지널 클릭하시게 되면 원본의 비율 값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잘라주겠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1대1은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오리지널 레티오 그대로 볼 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설정값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에 입력한도 있죠. 몇 대 몇의 비율로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르지는 마시고 옆에 보시면 클리어, 없애기, 전체를 초기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딜리트 크롭드 픽셀이라고 있죠.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풀어주세요.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번 바꾼 다음에 수정이 가능해요.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왼쪽 위에 꼭지점 구간에 커서를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줄여봤어요. 보고 싶은 만큼 잘라내기를 쓴 다음에 엔터를 꼭 누르셔야 적용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든다. 똑같이 크롭 툴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위에 꼭지점 쭉 늘려보시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사용되셨으면 엔터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저장해 볼게요. 메뉴바에서 파일 클릭, 세이브가 2개가 있죠?
그냥 세이브는 제가 드린 원본 파일 위에다가 덮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볼게요. 그 밑에 Save As, 단축키는 Save가 Ctrl S이기 때문에 Save As는 Ctrl Shift S예요. 클릭. 그러면 파일의 형식이 생기는데 밑에서 클릭, 포토샵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로는 다운로드에다가 해볼게요. 혹시 저랑 다르게 뜨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컴퓨터 눌러주시면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오케이. 화면 내리고 확인하시면 PSD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경로에서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PSD가 아니라 사진 이미지로만 저장을 시켜볼게요. 다시 파일에서 익스포트, 네 번째 Save for Web 눌러보시면 있는 것들 중에 프리셋 밑에 파일 형식이 있죠. 밑에 있는 것들 중에 JPG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는 퀄리티가 있어요. 맥시멈으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 클릭, 그리고 바탕화면 혹은 다운로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저장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토샵을 내리신 다음에 찾아보세요. 한 개는 PSD, 한 개는 사진 이미지로만 저장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진만 필요해요 라고 하더라도 PSD는 꼭 가지고 계셔야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장법까지 알아봤어요. 다음으로는 문서의 개수, 아트보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지금 열려있는 이 화면을 아트보드, 대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빈 화면은 캔버스라고 합니다. 포토샵에서는 캔버스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옆쪽으로 끌어주게 되면 그만큼이 그냥 잘려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트보드의 개수를 늘려볼게요. 왼쪽 툴바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툴에서 우클릭,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아트보드 툴이라고 떠있죠? 눌러볼게요. 그리고 옵션 바를 확인해 보시면 아트보드에 관련된 걸로 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 사이즈 클릭, 밑에 있는 크기를 직접 누를 수도 있고, 위에 보시면 커스텀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옆쪽에 보니까 가로값, 세로값 수치가 있죠. 그 옆에는 색상도 있어요. 화이트 그대로 해보고, 끝쪽에 플러스 버튼, 용지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클릭 눌러보시면 설정되어 있던 사이즈 값에 따라서 이 문서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옆쪽에 플러스 떠 있죠? 클릭 누르시면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했을 때 내가 플러스를 누르거나 새로운 문서를 열었을 때 프로퍼티라는 창이 생겼죠. 이 패널 창에서는 지금 클릭하고 있는 현재 대지에 대한 가로와 세로의 규격, 그리고 사이즈, 색상값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요. 옵션 바에 있는 기능과 속성창의 패널과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간소화시켜 놓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강에서는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문서를 오픈하는 방법, 이미지를 오픈하는 방법, 확대 축소와 회전시키는 방법, 이미지 크기나 문서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롭과 저장법, 아트보드의 내용까지 배워봤어요. 2강에서 만나요.